두 번째가 자,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인데 지금은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있는 시기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빚을 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미국이 빚이 많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빚을 갚는 데 엄청 도움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하영 MC. 네. 제가 한 가지만 우리가 미안한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하영 MC가 지금 빚이 1억이 있습니다. 맞네요. 네, 가슴이 아프죠? 네. 그거 갚으려면 뭐 팔아야 되죠? 일단은 집을 먼저 팔고 차를 팔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를 팔아야 되겠죠. 지금 빚을 갚으려면. 네. 그런데 물가가 너무도 올라서 스마트폰 하나가 1억이 됐다고 쳐봅시다. 빚을 지고 있는 동안. 네. 그러면 빚 갚으려면 뭐 팔면 돼요? 휴대폰만 팔면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 물가가 올라가면요, 빚쟁이는 자연스럽게 빚이 탕감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자산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짜장면이 500원이었거든요. 지금 짜장면이 500원짜리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8,000원, 9,000원 하잖아요. 16배 올랐습니다. 그러면 짜장면이 16배 올랐다는 건 화폐 가치가 16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가만히 있는 돈을 가만히 은행에 넣어두거나 가만히 돈을 금고에 넣어두면 그 돈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가치가 하락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의 시대에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가열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의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 승객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란 풍선이 바람을 어디로 집어넣고 있죠?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집어넣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자, 이하영 MC, 네. 저거 들어보셨나요? 그 튤립 버블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튤립 버블? 뭔가 튤립 가격이 엄청 비싸서 버블이 붙은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1960년대에 네덜란드에 튤립 사재기 현상이 있었는데 튤립 국은, 그러니까 뿌리 하나의 가격이 집 한 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렸어요. 이 튤립이 뭐 때문에 이렇게 비싸지? 이렇게 하면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한테 묻죠. 너 이거 갖다 뭐 하는데? 나 그냥 갖고 있는데? 이러면서 아, 튤립은 가치가 없구나 하면서 버블이 꺼진 상황입니다. 되게 황당하죠. 근데 자산시장에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IT 버블 때도 일단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정말 유수의 기업들이 10분의 1 토막이 넘게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제자리를 찾았죠. 그 차이가 뭐냐? 자, 일단은 기대감은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은 있는데 그만큼 충족을 못 시켜줘. 실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는 거품이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을 채워줄 만한 실적이 계속해서 나올 때는 기대감이 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AI 시대는 거품 얘기는 있지만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고 반도체는 계속해서 많이 쓰이고 있죠. 이러한 실적적인 부분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품, 버블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이 저의 어느 정도의 설명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자, 이하영 MC. 네. 또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요즘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랑 또 우리 시장이 연결고리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M7 종목 중에서 뜨겁고 핫한 종목이 있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그 움직임을 따라서 가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지난주에 미국 증시 봤을 때요. 애플과 테슬라가 정말 뜨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 증시에서도 애플, 테슬라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을까요? 움직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딜 봐야 할지 궁금해져요. 캡틴,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걸 볼까요? 네, 우리 그 이하영 MC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도 뿌듯합니다. 일단은 투자라는 거는 관심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 관심을 공부로 승화시켰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 IQ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되고요. 일단은 미국의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왜 움직일까라는 이유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애플이라는 애가 휴대폰을 잘 팔아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에는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MC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소식 아닐까요? 관련주 아닌가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애플이 핸드폰을 팔면 삼성이 그만큼 못 팔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 조목조목 따져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요. 아무래도 M7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이 큰 종목 7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걔가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뒤늦게 열리는 우리 시장에 그러한 테마라든가 섹터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애플, 테슬라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제가 이 부분에서 얻은 포인트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까 최인정 캐스터가 잘 얘기를 해줬는데 폴더블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애플이 지난주에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나 금요일 날은 3% 정도 급등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아이폰 17이 일단 되게 잘 팔린다, 잘 팔릴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어디에서? 중국에서요. 근데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었죠? 관세 협상을 할 것 같다라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좋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사람들이 은근히 아이폰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 잘 팔리는 아이폰 말고 향후에 폴더블까지 출시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서는 미리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폴더블 관련주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폴더블이라는 게 뭡니까? 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폴드는 접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폴더블은 접을 수 있다라는 얘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왜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화면을 좀 크게 보고 싶습니다. 근데 휴대폰이 너무 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어서 놨다가 볼 때는 크게 볼 수 있는 이러한 편리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 혁신은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주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지 않습니까? 이 유리로 된 디스플레이를 접었다 폈다 하는 게 엄청난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많다라는 거, 그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술력은 정말 뛰어난 그러한 회사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폴더블을 낸 회사들을 보면 삼성전자라든가 중국의 회사들 말고는 없습니다. 애플도 이제는 막 내기 시작한 거니까 거기에 관련된 그러한 부품주들의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애리조나 주에서 일단 로보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허가를 얻었다라는 건데, 물론 안전요원을 탑승을 시켜야 된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지만 그만큼 자율주행에 관련된 부분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는 예전에 테슬라가 움직였을 때는 전기차가 많이 팔리네 하고 2차 전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테슬라가 전기차가 많이 안 팔려요. 하지만 자율주행이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 AI 쪽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부각시켜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의 움직임 한번 활주로 차트, 저 서성민 캡틴하면 활주로 차트 아닙니까? 활주로 기법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해서 보시면 이게 BH라는 기업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FPCB라고 해서 연성 회로기판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접으려면 일단은 얘가 물렁물렁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회로기판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최근에 주목을 받았고요. 실제로 아이폰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거래량 대량 수반한 그러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거기서부터 활주로 출발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볼까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제가 삼성전기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삼성전기는 MLCC라며, 그쵸?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근데 삼성전기가 사업부가 3개예요. MLCC도 만들고요. 기판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도 만듭니다. 근데 3개를 다 잘하고 있어요. 엄청 든든한 친구입니다. 근데 최근에 테슬라에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을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투자 여행도 이왕이면 기분 좋게 하지 않을까요? 오늘 특별히 우리 승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서성민 캡틴이 기내 특산품 같은 알짜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린다고 합니다. 캡틴, 승객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기내 특산품은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기내 특산품입니다. 자,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단어인데 제가 만든 단어예요. 왜냐하면 기내에선 면세품이 있죠. 특산품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특산품을 제공해주는 비행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활주로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특산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탑승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따뜻하게 그렇게 시식할 수 있는 그런 특산품이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셨으면 되겠고,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화영 MC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의 즐거움 본격적으로 제공해 드릴게요. 오늘 비행에도요, 기내 특산품, 그러니까 알짜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안내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 여러분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면 되는데요.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갖다만 대시면 저희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한 번 클릭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기내 특산품 같은 알짜 종목 즐겁게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뭘 얻어가실 수 있을까요? 벌써 기대되시죠? 일단은 특산품 같은 종목을 일단 챙겨드리고요. 투자 비행에 필요한 비법과 전략까지 모두 공개해 드리니까요. 오늘의 수익 비행까지도 기분 좋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투자 비행을 책임질 저는 서성민 기장입니다.